우리나라는 고대부터 중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16세기 후반엔 임진왜란을 겪으며 우호 관계가 절정에 이르기도 했죠. 일제강점기 때는 중화민국의 장제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도 했고, 그가 카이로 회담에 한국의 독립을 의제로 올려 회담에 한국 독립에 대한 결의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며 서로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았지만, 시간이 지나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를 거치며 우리 정부는 중국과 정식으로 국교를 맺었고, 교류는 다방면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2004년 중국은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되었으며 2015년엔 한중 FTA가 타결되었습니다. 경제교류가 강화됨에 따라 양국 국민들의 인식 또한 서로에 대해 나름 긍정적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이면엔 여러가지 문제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 정착한 조선족 문제, 동북공정, 불법조업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점차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양국의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건 2016년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제보복과 해결되지 않는 중국인 범죄, 외교석상에서 중국 당국의 고압적인 태도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행태였죠. 이러한 추세는 2020년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태도로 절정에 올라 우리 국민 전체의 75%는 중국에 대한 반감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중국은 현재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과 주변 다른 나라들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번 영상에선 중국과 그 주변국들과의 과거와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고대부터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바다를 두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류는 쉽지 않았습니다.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서유럽의 문물이 들어오며 중국의 문물을 열등하게 여기는 풍조가 넓게 퍼지기도 했죠. 한편 1894년부터 1945년까지 양국의 관계는 대부분 전시 상태였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었고, 때문에 양국의 외교는 파탄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간, 학살, 인체실험, 약탈 등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일들을 벌였고, 이는 양국 국교에 중대한 장애물이 됐습니다. 그러나 막상 본토를 장악한 마오쩌둥은 일본의 침략 덕분에 공산당이 내전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하며, 국민과는 별개로 공산당 간부들은 일본에 특별한 반감을 갖지 않았고, 결국 냉전이 완화되며 1972년 중국과 일본은 정식으로 국교를 맺었습니다. 또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고 일본이 투자하며 양국의 관계는 더욱 진전되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미국과 일본이 대만 해협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양국의 관계는 급속하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양국의 정상들은 몇 번이나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역사 문제, 영토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러한 마찰이 있을 때마다 중국은 히토류 수출 금지, 불법 조업 방관, 센카쿠열도 영유권 주장, 검열을 통한 반일 여론 고취 등 강경한 자세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020년 조사 결과 일본 국민의 86%는 중국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반면 긍정적 인식은 9%에 불과했습니다. 몽골 초원의 유목민들과 중국 문명은 수천 년 동안 서로를 침공했으나 이런 관계는 청나라가 양쪽 모두를 정복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들어서자 몽골은 독립을 선언했고, 중화민국은 청나라의 모든 영토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며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19년 양국이 전쟁 상태에 돌입하자 소련은 몽골이 중국 공산당을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몽골을 지원했고, 몽골은 독립에 성공합니다. 이후 중국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며 양국의 무역은 꾸준히 확대됐고, 몽골은 수출의 약 85%, 수입의 약 32%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6년 몽골이 달라이라마의 방문을 추진하자 중국은 격렬히 반발하며 통관세를 높이고 전기 수출을 금지하는 등 경제보복을 단행했고, 몽골은 달라이라마 방문을 포기하며 양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 중국은 내몽골 자치구 공교육에서 몽골어를 축소, 이후 퇴출할 것을 발표했고, 자치구의 몽골인들이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몽골의 전직 대통령 또한 중국의 정책은 민족 탄압이라며 반발했죠. 최근엔 프랑스에서 열린 칭기즈칸 전시회에서 중국은 몽골, 칭기즈칸, 몽골 제국이란 단어를 쓰지 말라며 전시회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침략을 격퇴하면서도 문물을 받아들여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양국 모두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는 활동을 했는데, 서로 공산 정권이 들어서자 전략적 동맹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베트남전에 전략물자와 병력을 지원하며 더욱 굳건해졌죠.
이후 영토 문제로 서로 대립하며 전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소련 붕괴 이후 다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2.6%, 베트남 수입액의 30%를 차지하는 베트남 최고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관계는 계속해서 강화됐으나 국민 간의 관계에서는 마찰이 잦았습니다. 2010년대 이후부터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주장, 군사훈련, 불법 조업 등으로 갈등이 고조됐죠. 최근엔 국경 봉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내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베트남 국민들은 이 감염원이 중국인들의 불법 월경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2017년 베트남 국민의 8할은 중국의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장제스의 중화민국 정부는 1949년 12월 타이페이를 임시수도로 선언하며 대만으로 후퇴했습니다. 후퇴 이후에도 1979년까지 약 30년 동안 국지적인 전투를 이어갔죠. 이 기간 교류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민간 교류 또한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며 서로 상대방과 외교 관계를 맺은 이들과는 국교를 맺지 않으며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본토를 잃은 대만은 국제 외교에서 점점 밀리기 시작했고 1971년엔 유엔 상임이사국 자리를 중국에 뺏기며 유엔을 잦은 탈퇴했습니다. 이후 민간 교류가 회복되고 무역과 투자를 허용하는 등 경제적 거리를 좁혀나갔지만 정치적으로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세력이 늘어났고 중국은 대만 독립 시 무력 개입을 법에 명문화하는 등 대립을 지속했습니다. 한편 양국은 통일에 대해 서로 자신들이 주도하는 일국 양제 후 통일을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2014년 중국이 홍콩 민주주의의 간섭을 강화하며 일국 양제가 훼손되자 대만에선 일국 양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과 반중 여론이 급증했습니다. 2016년엔 반중 성향의 민주진보당 차이밍원이 대만 총통이 되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2018년 이후 대만에 대한 여론전에 돌입했고 최근엔 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를 살포했으며 WHO가 대만 방역대책에 협조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2020년 이후 대만의 반중 감정은 최고조에 올랐고 친중 성향의 국민당조차 이런 식이면 양안 관계에 대해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인도는 국공내전 이후 중국을 최초로 승인하는 등 초기에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곧 양국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경선이 제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국 군대가 국경지대에서 충돌해 수천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고 인도가 파키스탄과 전쟁에 돌입하자 중국이 파키스탄을 지원하는 등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양국은 계속해서 국경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관계가 회복되나 싶었지만 1998년 인도가 핵무기 개발을 완수하자 다시 관계가 냉각되었습니다. 인도의 핵무기 개발은 누가 보더라도 중국을 표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후 서로 무역 규모가 증가하는 등 큰 분쟁 없이 지나가는 듯 했으나 2014년 중국군이 인도의 통제선을 2km 침범하며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사건 이후 인도 국민들의 47%가 중국의 부정적 인식을 가졌고 72%는 이 사건이 국경 분쟁으로 번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적중했고 2017년, 2020년 두 차례 유혈 분쟁을 겪었으며 21년 현재까지 외교석상에서 상대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청나라 말 두 차례 아편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홍콩섬이 영국에 할양됐고 섬 건너편 신계지구가 99년 동안 영국에 임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영국과 중국의 외교 문제가 시작됩니다. 영국은 국공내전 직후 중국과 수교하는 등 중국과의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며 홍콩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1982년 신계지구의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덩샤오핑이 완강한 태도로 거부하며 연장은 없다는 사실에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영국은 중영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1997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 일국 양제를 조건으로 홍콩섬까지 모두 중국에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양받은 홍콩섬까지 반환한 이유는 전기, 수도, 주거시설 등을 대부분 신계지구에 의지하고 있어 홍콩섬만으로는 기능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홍콩 반환을 기점으로 양국은 교류를 확대하며 우호관계를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영국은 티벳을 중국의 공식 영토로 인정하기도 했죠. 2014년 홍콩 선거법 개정 때 잠시 냉랭한 분위기가 있긴 했지만 시진핑이 직접 개입 없음을 공표하며 일단락됐고 양국 관계는 2015년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영국이 창립 멤버로 참여하며 최고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2019년 중국이 본격적으로 홍콩의 내정 간섭을 시작하자 관계는 순식간에 악화됐고 중국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영국의 반중 감정은 고조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중국이 일국양제 준수와 홍콩 민주주의 보장의 의무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2020년 영국의 전 국민 중 74%는 중국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습니다. 2021년 6월 13일 G7 정상은 공동성명을 내어 우리는 중국에 특히 신장 지역과 관련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그리고 중영 공동선언과 홍콩 기본법에 간직된 홍콩의 고도자치 촉구를 포함해 우리의 가치들을 진작시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2020년 G7을 포함한 14개국의 여론조사에서 전체 국민의 최소 60% 이상이 중국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70% 이상이 중국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